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예요. 죽음을 돕는 의사, 그리고 그 의사를 함정에 빠뜨린 형사.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죠. 살인을 비즈니스로 바꾸려는 자, 동료의 배신, 그리고 다시 시작된 생과 사의 추적전. 지금부터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 3회 뇌피셜 시작합니다. 밤 10시 마리아 복지병원 지하. 최대현은 묵직한 검은 가방을 열고 있다. 약물 주사기, 주입 펌프, 진정제 키트, 마지막 동의서. 그리고 의자에 앉은 젊은 여성 환자. 그녀의 이름은 수영. 이걸로 진짜 끝날 수 있는 거죠? 수영은 눈두덩이 붉게 부어있다. 그녀의 입술은 웃는 듯 떨리고 있었고 손은 꼭 쥐어진 채였다. 대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마지막이라는 건 두렵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거야. 수영은 간헐적으로 기침을 하며 벽에 기대어 앉는다. 희귀성 자가면역 질환. 치료 불가. 장기는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었고 피부는 밤마다 찢어지듯이 아팠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대현은 그 말을 들은 뒤 가방을 닫는다. 그리고 꺼내든 건 VR 헤드셋. 진짜는 못 데려가지만 지금 가장 맑은 제주 바다 보여줄게. 그녀의 머리에 VR 기기를 씌운다. 수영의 입에서 터진 숨. 눈동자가 꿈틀거린다. 헤드셋 속에는 푸른 물결, 바람에 흔들리는 얕은 갈대숲, 그리고 파도 소리. 정말 예쁘다. 눈물인지 미소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친다. 대현은 조용히 마지막 동의서를 펼치고 펜을 꺼낸다. 수영아, 여기에 서명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이름을 적는다. 그 글씨는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종이에 새겨진다. 같은 시각, 병원 옥상. 우소정은 철제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서 있다. 그녀는 조현우가 아니라 반지훈이었다는 진실을 알고 난 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의에 빠진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니,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그들은 더 오래 고통받았을 텐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응급실입니다. 최수영 환자, 급성 쇼크 반응.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소정은 고개를 들고 달리기 시작한다. 대현이가 수영이를? 지금 이 시간에? 지하 회복실. 소정이 도착했을 땐 수영은 이미 안정을 취한 상태였다. 진정제와 저용량 수면제만 투여되었고 약물 투입은 보류된 상태. 왜 멈췄어요? 소정이 묻는다. 대현은 주사기 뚜껑을 덮으며 고개를 젓는다. 서명을 받고 딱 투여하려는 순간. 수영이가 이랬어. 나 하루만 더 있어도 돼요라고. 소정은 멍한 얼굴로 그를 본다. 수영이 그 말하고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더라고. 난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게 그냥 스케줄이 아니라 인생이구나 싶었어. 그 순간 소정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녀는 대현에게 묻는다. 만약 우리가 진짜로 죽음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놓치는 건 뭐였을까? 수영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헤드셋을 다시 착용하고 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조차 듣기 싫었던 그녀는 이제 내일만은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한편 경찰 내부. 광역수사대장 안태성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부하 형사에게 말한다. 우소정, 다음 조력 사망 시점은 오늘 밤 자정이었다고 들었지? 네, 그리고 현장에 최대현도 같이 있었습니다. 좋아. 덫을 던질 시간이다. 그는 책상 위에 체포영장 신청서를 올려둔다. 이번엔 죽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 시각 반지우는 폐건물 옥상에서 무전을 듣고 있다. 타깃 이동 중. 우소정, 수영 환자 조력 사망 시도 포착됨. 2차 시도 예상됨. 그는 무전을 끄고 중얼인다. 그녀가 멈췄다고.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켠다. 그 안에는 수영의 병실 CCTV 영상. 우소정과 대현이 그녀 옆에서 주사기를 치우는 모습. 반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정말 멈춘 거라면.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빼고 창밖으로 눈을 감는다. 이른 새벽 4시. 우소정은 병실에서 조용히 나와 마리아 복지병원 옥상으로 향한다. 밤새 수영의 상태를 확인한 그녀는 자신이 멈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죽음을 도왔던 그 수많은 밤보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맙다. 소정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맑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다. 자신을 향해 조용히 덫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광역수사대 사무실.
형사 안태성은 철제 서류 캐비닛을 열고 경찰청 마크가 박힌 문건을 꺼낸다. 우소정 살인방조, 불법 약물 투여, 무자격 의료행위 혐의.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다음 한 건만 잡으면 체포 가능하다. 태성은 부하 형사에게 말한다. 타깃은 다시 움직인다. 우린 그녀가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돼. 며칠 뒤 소정은 전혀 낯선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윤수영 언니랑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네. 언니가 마지막 날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믿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정의 눈빛이 약간 흔들린다. 말씀하세요. 저 사실 조기 폐암 말기예요.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게 없대요. 선생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짧은 정적 뒤 소정이 입을 연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마포의 허름한 주택가. 소정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주소에 도착한 그녀는 초인종을 누른다. 안에서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선 것은 그녀의 옛 제자였던 간호사 출신 이가영. 가영이 너. 여긴 왜? 가영은 고개를 떨군다. 선생님, 전 이제 안 되겠어요.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찰칵. 형사 반지훈. 우소정 씨. 광역수사대 반지훈입니다.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소정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뭐라고요?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차 뒷좌석에 실린다. 광역수사대 취조실. 소정은 형광등 아래 앉아있다. 그녀의 앞에 반지훈이 서류를 놓고 말한다. 수영 씨. 진정제 외에 추가 약물은 없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간호사 이가영에게 보낸 메시지. 그는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꺼낸다. 고통을 멈추는 일은 가끔은 치료보다 인간적이야. 이 문장 하나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소정은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 말 맞잖아요.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살기보단 조용히 끝내는 게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반지훈은 소정의 눈을 가만히 바라본다. 형사로서가 아니라 조현우라는 이름으로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당신 왜 멈췄어요? 수영이 그 아이가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난 도저히 그 주사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반지훈의 눈동자. 그는 소정의 체포 서류를 천천히 뒤로 밀어놓는다. 이번엔 기록 안 하겠습니다. 소정은 말없이 그를 본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그땐 내가 직접 당신 손에 수갑을 채울 겁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는 제가 고맙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병원 창고 안. 최대현은 약물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그의 눈앞엔 CCTV 장면 하나가 떠 있다. 광철의 조직원이 병원 내 약물 보관실에 침입하는 영상. 그는 조용히 웃는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로 지워야 할 사람들만 남는 거야. 광철의 고급 사무실. 눈앞에 펼쳐진 서울 야경 아래 한 남자가 칵테일 잔을 천천히 흔든다. 광철은 비서에게 USB 하나를 내민다. 이 안에 있는 건 마리아복지병원 내 모든 약물 유통 경로와 도핑 패턴이야.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한다. 안락사? 그건 철학이 아니야, 시장이야. 광철의 앞엔 의문의 남자, 정장 차림의 마약 중간책. 이걸로 뭐 하실 건데요? 의료윤리? 다 개소리야. 이제부터 우린 죽음을 팔 거야. 약물이 아니라 안락사 경험 자체를 상품화하는 거지. 상품화? 맞아. 합법적 죽음처럼 보이게 의사라는 탈을 씌워. 그리고 그걸 원하는 VIP들한테 팔면 돼. 광철은 무서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잇는다. 그게 바로 우소정 같은 의사들이 필요한 이유야. 그 시각 마리아복지병원. 퇴근을 마친 소정은 병원 뒤편 작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를 향해 걸어간다. 그녀의 눈은 깊이 꺼져 있었고 몸은 체포 이후의 피로로 무거워 보인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소정을 붙잡는다. 우소정 씨. 누구세요? 광철 대표님이 선생님과 대화하고 싶답니다. 그는 명함 하나를 내민다. 소정은 명함을 바라보다가 차디찬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쪽은 약 파는 분이죠? 난 죽음을 치료하는 사람이고요. 남자는 웃으며 사라진다. 그러나 소정은 불길한 기운을 느낀다. 광철. 그 남자,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나는 거지? 그 시각, 대연의 불법 시술실. 좁고 눅눅한 공간에 놓인 컴퓨터 화면에는 처방 불가능 약물 코드 목록이 떠 있다. 그는 무언가를 계속 추적 중이다. 뒤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톡, 톡, 톡. 대연이 문을 열자 수영의 동생 수진이 서 있다. 오빠. 수영 언니. 그날 진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갔거든요. 대연은 잠시 입술을 다문다. 그 아이는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라고 말했어. 그게 유언인가요? 아니. 그게 처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말한 날이었어.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럼 언니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겠죠? 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무언가에 쫓기듯 흔들린다. 그날 밤 반지우는 자택에서 무전기와 녹음기를 정리하고 있다. 책상엔 조현우의 사진이 놓여 있고 옆에는 우소정의 환자 기록이 함께 펼쳐져 있다. 그는 녹음 버튼을 누른다. 조현우 사망자. 3년 전 오토바이 사고. 그 이름을 도용해 잠입한 나 반지훈. 그리고 우소정. 그는 숨을 들이쉰다. 조력 사망이라는 말. 그게 정말 죽음을 돕는 일이기만 한 걸까? 그는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멈춘다.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그때 그녀가 내게 했던 말처럼 고통보다 무거울지도 몰라. 이튿날 광철의 사무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연다. 대표님, 전달드릴 게 있습니다. 최대현 씨가 연락 왔습니다. 거래를 하자고 했답니다. 광철은 고개를 돌린다. 드디어 넘어왔군. 그는 일어나며 웃는다. 우소정은 너무 맑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대현은 그늘이 너무 많거든. 늦은 밤 11시. 마리아 복지병원 의약품 창고. 불 꺼진 복도, 센서 등만 깜빡인다. 최대현은 하얀 종이 박스를 열고 의약품 코드와 제조일자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다. 그의 손끝이 주사기 하나를 쥐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말한다. 그 약 광철한테 넘길 거야? 대현은 놀라지도 않고 말없이 돌아선다. 그 앞엔 우소정이 서 있다. 창고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설마 정말 광철이랑 손을 잡은 거야? 소정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날카롭다. 대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입을 연다. 난 지쳐 소정아. 지쳐? 우리는 죽음을 도왔잖아. 하지만 그 누구도 날 의사라 불러주지 않아. 그들은 우리가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침묵하고 그저 우리를 범죄자라고 부르잖아. 소정은 한 발 다가간다. 그래서 그 대가로 광철 같은 놈한테 손 내밀겠다고. 그는 적어도 우리 일에 값을 쳐줘. 대현아, 우린 돈을 원한 게 아니야. 넌 아니지. 넌 늘 정의로웠어. 착했어. 하지만 난 그만큼 강하지 못했어. 소정의 눈에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스친다. 우리가 만든 이 길, 우리가 끝내야 해. 그런데 넌 지금 그 길을 팔아넘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창고문이 딸깍하고 열리며 광철의 부하들이 들어선다. 시연을 제외한 광철의 오른팔들이 대연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소정은 단박에 눈치챈다. 여기까지 함정이었구나. 대연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소정아. 미안해. 하지만 난 널 구하려고 이러는 거야. 날 구한다고. 날 팔아넘기면서. 소정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선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한때의 동료가 아닌 새로운 적을 바라보는 눈빛이다. 광철의 오른팔 중 하나가 조용히 말한다. 대표님께서 전해달랬어요. 이제부터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된다고. 우릴 거부하시면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조력 사망 기록, 언론에 흘리겠다고. 소정의 숨이 턱 막힌다. 예나, 수영, 건수, 그리고 엄마까지. 모두 드러나면 끝이다. 이건 협박이야. 협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후 통첩이기도 하고요. 그때 대연이 중얼거리듯 말한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소정아. 우린 이미 선을 넘었잖아. 그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지 않아? 소정은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난 살인으로 살아남을 생각은 없어. 그녀는 의약품 박스를 밀치며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남자들이 막아선다. 그 순간 창고 밖 반지훈이 등장한다. 길 비켜요. 그의 총구가 어두운 창고 안을 가른다. 소정씨, 괜찮습니까? 소정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본다. 광철의 부하들이 뒤로 물러서고 반지훈은 대연에게 조용히 말한다. 당신 이제 선 넘은 거 알아? 대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군다. 다신 그 의사 가운 입지 마요.
그 말에 대연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의사는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버려진 사람은 영원히 버려져. 소정과 반지훈이 병원 옥상에 앉아 있다. 멀리 새벽이 오고 있다. 오늘 당신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소정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하다. 반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그녀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넨다. 이 안에 광철이 유통망 관련 정보가 있어요. 약물이 어떻게 병원으로 흘러들어왔는지, 어떻게 사람의 죽음을 거래했는지. 소정은 그것을 바라보다 말한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 순간 핸드폰 한 통이 울린다. 소정이 전화를 받자 음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소정 씨. 당신이 가진 그 녹음기. 그게 당신 목숨값이라는 거 알죠? 뚝 전원이 꺼진다. 소정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녹음기를 꼭 쥐고 하늘을 바라본다. 의사의 손에 들린 주사기가 이젠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믿었던 사람이 건넨 건 도움이 아니라 배신, 죽음을 구원이라 믿었던 길에 이젠 칼날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3회에서는 최대현의 이중 플레이, 우소정을 덫에 빠뜨리려는 광철의 그림자, 반지훈의 마지막 구원이 터졌죠. 하지만 그 녹음기 하나로 다음엔 누가 죽을지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심장 단속해두세요. 사회는 정말 위험합니다.